기말고사 이제 다가왔습니다. 기말고사 직전에 수학과학 성적 올리는 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영상 보시면 적어도 10점은 얻어 걸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보람이는 이과쌤입니다. 네, 기말고사 진짜 중요하죠. 한 학기 성적의 30% 이상 차지하고요. 중간고사나 수행평가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던 학생들도 기말고사 잘 보면 등급 회복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간고사 잘 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차피 중간고사 성적 나왔고 수행평가도 이제 얼추 성적이 나왔다면 기말고사 해서 내가 성적을 조금 올려서 마무리할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 중간고사 등급으로 1학기 성적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쳐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수학이랑 과학 과목 특성을 같이 보면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내신 과목이랑 좀 다르게 벼락치기가 매우 어려운 과목입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특히 문제 해결력과 이제 개념 이해도가 진짜로 중요한 과목인데 이걸 며칠 전에 단순 암기만으로 해결된다? 이런 거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도 상위권이랑 중위권 학생들이 갈립니다. 그런데 또 적은 시간에 성적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수학과학 방법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는 수학이랑 과학은 공부한 시간 대비 성적으로 바로바로 올라가는 과목은 아니란 거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시험 공부 계획을 무조건 수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선 학생들은 수학이랑 과학만 시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각 과목당 시간 분배를 미리 해 놓으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분배를 안 하고 그냥 어려운 거 문제 푼 학생과 분배를 하고 내가 수학이랑 과학 공부할 때 이 정도밖에 시간이 없네라고 인지한 애들은 그 시간에 몰입력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괜찮으신가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과목 시간 분배가 정말로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각 과목 시험 2일 전부터는 무조건 해당 과목은 그냥 무조건 공부하셔야 돼. 아무리 벼락치기라도 전날 하루만으로는 해결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수학과학은 좀 더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공부하려고 하면 수학이랑 과학 양에 대한 압박감, 풀이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심해져서 오히려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많지 않다는 걸 기억하시고 최소 시험 2일 전에는 무조건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셔라. 이때 주의할 거는 시간 분배를 할 때 월요일 수학, 화요일 국어 날짜만 정하지 마세요. 자신이 공부할 범위와 방법도 생각해서 계획을 짜면 시간이 절약되는 것 플러스 이 부족한 시간에 이 많은 걸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약간의 도끼와 몰입력이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과목당 시간 분배를 다 했다면 약간의 위기감, 나 더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과 몰입감이 생긴 다음에 수학과학에 쓸 수 있는 정해진 시간대에 최대한 정말로 효율적인 공부를 다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로 이거는 조금 뻔한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1번으로 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 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평소 실력을 키우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는 평소에 하셨어야 돼요. 하지만 내신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된다라는 정신으로 들어가셔야 돼.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다 잘 풀 거야 라고 하는 거는 기말고사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이미 끝나놨어야 돼. 그러면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그런 내신 대비 기간 동안에는 한 문제라도 내가 더 어떻게 풀까 라고 하는 그 한 문제, 그 몇 점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신 시험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부분, 만약에 내가 수업 시간 참여를 잘 안 했어 라고 하면 참여한 친구의 노트를 조금 빌리셔서 대신에 이제 간식이나 이런 거 조금 챙겨주면서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나눠주신 유인물, 부교재 이거는 무조건 시험 1주 전에는 이걸 우선적으로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기출문제는 일주일 전에는 무조건 2번, 3번은 풀어보셔야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은 그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3개년 풀어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모든 문제 다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효율적으로 내 약점 잡을 수 있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 위주로 내가 공부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수학이랑 과학은요. 네, 세 번째입니다. 수학만 공부법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보통 수학 같은 경우는 부교재 좀 있을 수 있고 프린트도 줄 수 있는데 수학 같은 경우 제가 저희 학원 근처에 고등학교만 정말로 많아요. 10개, 15개 정도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보면 수학의 부교재 프린트에 문제량이 진짜로 많아요.
그러면 이 문제 다 풀고 시험장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 학교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이때 뭐 하는지 아시나요? 다 풀어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뭐 하냐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묶어요. 이거 어차피 다 못 풀어.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으로 묶어서 이 유형의 대표 문제들 위주로 싹 풀리게 합니다. 대표 문제 풀이를 보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이건 완벽하게 알았는지 확인한 다음에 대표 유형에서 틀렸어? 그럼 그 다음 문제, 그 유형의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해설해서 이해했어?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서 양치기로 접근하겠다가 아니라 유형으로 묶어서 대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대표 유형 틀리지 않을 때까지 비슷한 문제를 꼭 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한 가지 팁인데 학교 선생님한테 이제 부교재나 프린트에 있는 문제를 질문하는 걸 조금 추천드려요. 물론 부교재랑 프린트에 대한 해설을 선생님들이 프린트해서 나눠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굳이 한 번씩 질문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시험 기간에 시험 문제를 얼추 다 내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하면서도 시험에 대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힌트들을 주는 경우도 꽤 있어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 안 주던데요? 아니 안 줄 수 있어. 근데 준다면 그거 대박이야. 적은 노력으로 선생님한테 좋은 이미지도 얻으면서 시험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까지 얻을 수 있다고? 안 물어보는 거 오히려 바보 아닌가요? 꼭 한 번씩 선생님께 물어보도록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유형별 문제풀이 연습입니다. 특히 이과 과목,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는 유독 모의고사 잘 보는 애들이랑 내신 시험 잘 보는 애들이 좀 갈려요. 이게 뭐냐면 서술형의 유무입니다. 내가 좀 평소에 수학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애들은 서술형 준비를 조금 잘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어요. 서술형 같은 경우는 간점을 안 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정갈하게 실수 안 하게 잡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 팁을 주자면 서술형 해설 풀이 연습하실 때 글씨체 정자로 쓰세요. 이게 뭐냐면 풀이에만 집중해서 내가 글씨체 안 좋은 애들을 많이 봤단 말이야. 특히 이과 과목에서는 내가 악필이야. 천재는 악필이 많아. 라고 하면서 악필인 채로 공부하는 친구들, 악필인 채로 서술형 제출하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내가 6으로 썼는데 선생님이 0이라고 봐서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 많이 봤고 선생님 이거 6이에요. 0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서 안 돼. 라고 선생님이 빠꾸하는 경우 정말 많이 봤어. 그러면 우리가 글씨체를 바꿔야겠니? 선생님을 바꿔야겠니? 당연히 학생들 글씨체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글씨체 진짜로 서술형 할 때 무조건 중요하다. 정말로 많이 봤다. 이런 거에서 실수해서 점수 날아가면 너무 가슴 아프다. 서술형 감점 안 당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서술형 감점 안 당하는 거는 선생님 기준이에요. 학교 선생님 기준이에요. 백날 외부에 가서 학과 선생님들한테 이거 맞아요 틀려요 물어보더라도 기준은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내가 이거 학교 수업 시간에 알려줬잖아 라고 하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조금 정자로 서술해서 푸는 연습을 습관으로 좀 들이셔야 돼요. 일주일 정도면 정말 충분합니다. 서술형 연습을 한 번도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만 연습해도 차이가 확 나거든요. 그러니 부교재나 유인물, 교과서에 있는 서술형 문제를 답만 띡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까지 다 정자로 서술하고 비교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 네 번째, 과학입니다. 과학도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잘 보는 학생들과 내신 잘 보는 학생들의 차이는 존재해요. 근데 그 차이는 과학은 조금 명확하게 있어. 어떤 게 있냐면 과학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외적인 거. 무슨 소리냐면 내신, 교과서, 교육과정 외적인 범위에서 내신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내가 통합과학, 공통과학 이런 거 하는데 선생님이 내가 물리교육과여서 물리원 이거 중요하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거 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시험에 출제를 안 하시나요? 시험 출제합니다. 내가 물리원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서 수강을 하고 있는데 물리원 교육과정 개정되기 전에 범위를 수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시험에 안 나올까요?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것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문제집으로 커버가 안 돼요. 특히 EBS 수능 특강 절대 커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2학년 과정이 선생님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전 교육과정 개념을 가지고 와서 강의하시는 선생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출제되는 경우가 빈번해요. 그리고 올해가 처음으로 개정된 교육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번 교육과정 출제된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과목에 대한 업데이트를 생각보다 잘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업데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부교재 새로 만들어야 되고 프린트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처럼 과목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 출제하는 거 나빠요? 아니요,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 유인물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숙지하는 게 정말 최선입니다. 특히 물리 같은 경우는 1학기 이번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대부분 연력학에서 전자기 파트일 거예요. 연력학에서는 뭐 등적, 등압, 등온, 단열 과정의 각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 꼭 하셔야 되고요. 특수상대성 이론,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5개념 없이 공부하기 좀 중요해요. 근데 몇 선생님들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조금 더 심화돼서 일반 상대성 이론도 가지고 올 수 있어. 만약에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일반이 들어갔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물투도 싹 한 번만 훑어주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특수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개념 설명만으로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가며 이해하는 과정이 정말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전자기 파트 같은 경우도 아마 들어갈 건데 중학교 과정과 연계가 좀 되거든요. 그만큼 조금 더 어렵고 중학교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애들 너무 어려워해서 까다로울 거예요. 괜찮나요? 특히 수능이랑 모의고사에서 역학과 더불어 후반부에 출제되는 고난이도 문제가 좀 많을 거니까 좀 시간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아서 맨 마지막에 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과학공부법 두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부교재, 프린트 많이 주실 건데 과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나눠준 문제들은 대부분 풀 수 있을 정도의 양을 주세요. 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 니은, 디귿, 선지, 오지선 다 깔릴 거란 말이에요. 이거 문제 푸실 때 오지선 다 지워서 푸세요. 기억에 맞아 하면 오디션 다 가가지고 기억이 없는 거 찍찍 긋고 공부하는 애들 많단 말이야. 그거는 문제 풀 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공부할 때는 오디션 다 빼고 기억이 많이 틀리니 니은이 많이 틀리니 그거를 비교해서 각 세부적인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한 해설도 꼼꼼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부는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거고 시험에서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 소리입니다. 괜찮으시죠? 공통적입니다. 첫 번째로는 오답노트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풀었던 문제들을 점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평소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학생이라면 오답노트에 있는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고 작성 안 하는 학생이라면 문제집에 틀린 문제 싹 지워주세요. 그래서 그 풀이 흔적들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다시 푸는 거 맞추려고 풀지 마시고 왜 틀렸는지 원인 분석해서 내가 그거 해결했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야 라고 하면 내가 계산 실수 자주 하는 그 실수를 쪽지에 적어서 암기하세요. 그리고 시험 시작 전 확인하고 시험 치세요. 이거 해서 4점 더 맞은 애 있어. 진짜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개념을 몰랐다면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라 중학교 때 개념도 조금이라도 점검 한 번씩 하자. 중학교 개념 싹 잡아서 정말 10점 이상 올린 친구 진짜 있습니다. 오답노트 안 했던 학생들은 이 기회에 오답 공부를 하는 방법을 숙지하시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시간 내 문제풀이 연습입니다. 수학이랑 과학 같은 경우는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문제는 정말 잘 풀어도 오래 걸린 학생들은 미리 문제 푸는 속도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거 학교 선생님 프린트 부교재 문제를 딱 보면 이거 어떻게 풀지? 라는 고민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말로 빨리 들어가셔야 돼요. 하지만 문제풀이 속도는 좀 단기간에 완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간이 좀 얼마 없을 때는 차선책으로 이 시험지에 대한 시간 분배를 좀 연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때 학교 기출문제 좀 보셔야 돼요. 뭐냐면 수학 시험지를 딱 받고 문제를 푸는데 앞에 시간이 많이 해서 뒤에 쉬운 서술형을 못 풀어서 쉬운 문제 날린 경험도 있어요. 어려운 문제 접했고 내가 이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 보면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바로 서술형으로 넘어가서 서술형 1번부터 좀 쉬울 거 아니야? 그것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험 전략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겠다가 아니야. 내가 점수를 최대한 빨리 많이 확보하겠다. 수학, 과학은 대부분 다 못 풀고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 내가 점수를 최대한 많이 따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 학교, 본인의 학교도 기출문제 적극 활용해 주시고요. 최근 2, 3년간 기출문제를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싹 맨 처음에 훑고 들어가는 걸로 할게요.
괜찮으신가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략을 조금 수정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출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좋아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풀이 방법 생각 안 난다? 오래 걸릴 것 같다? 넘어가기. 배점 높은 서술형을 미리 풀어놓고 객관식을 푼다? 이런 것들 너무 좋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효과적인 기말고사 대비 핵심은 체계적인 계획과 꾸준한 실천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말고사 일주일 전에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공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문제라도 더 맞춰야 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수학, 과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이렇게 공부하면 점수 무조건 더 받을 수 있는 필승 공부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저희 학원 오프라인에서도 실제 학생들을 전교권으로 만들고 전교 1등 만드는 그런 노하우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꼭 보시고 이대로만 숙지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말고사 성적은 아마 받으실 것보다 10점, 20점 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또 찾아뵙는 보람 있는 이과쌤이 되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